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거대하고 매력적인 역사적 미스터리를 하나 파헤쳐 볼까 합니다. 한반도라는 같은 땅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단일 민족이 어쩌다 역사 속에서 조선, 대한, 그리고 코리아라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말이죠.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현재 북한은 스스로를 조선이라 부르고 남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면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 땅을 뭉뚱그려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름이 세 갈래로 나뉘게 된 걸까요? 단지 분단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깊은 역사의 맥락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정체성을 떠받치는 세 가지 역사적 기둥을 쫙 훑어볼 겁니다. 세 가지 이름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조선, 대한, 코리아의 기원을 거쳐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정체성으로 완성되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장, 세 가지 이름의 비밀입니다. 언뜻 보면 이 세 이름이 찢겨진 역사를 상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하나의 장대한 이야기 속에 아주 끈전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기둥인 2장, 최초의 국가, 조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조선이라는 이름이 무려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점프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고대의 신화적 국가였던 고조선에서 시작해서 1392년에 이성계가 새 왕조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이 이름을 부활시켰고 그 명맥이 지금 북한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엄청난 생명력 아닌가요? 고조선은 그냥 옛날 왕국 이름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고조선은 한, 맥, 예라는 여러 부족들이 단군이라는 구심점 아래 뭉친 연맹체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최초의 국가라는 개념을 성립시킨 뿌리였던 거죠. 훗날 이성계가 새 나라를 세울 때 조선을 택한 것도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첫 번째 국가였던 고조선의 찬란한 역사를 그대로 잇는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다음은 3장, 통합된 민족, 대한입니다. 이제 우리의 포커스가 국가라는 틀에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즉 민족의 통합으로 넘어갑니다. 다들 국사 시간에 마한, 진한, 변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남부의 원시 부족 연맹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진화하게 되는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정립된 삼국시대 후반이 되면 이 사만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남쪽의 작은 부족들만 뜻하는 게 아니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전체를 묶어 부르는 거대한 세계관 그 자체로 훌쩍 커버린 거죠. 그래서 신라가 마침내 삼국을 통일했을 때 단순히 영토 넓혔다고 선언한 게 아니에요. 이걸 바로 일통사만, 즉 세계의 하늘 하나로 통일했다고 대대적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한 겁니다. 비록 치고받고 싸웠어도 이 땅의 사람들은 결국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걸 역사에 쾅 박아버린 결정적 순간인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 고대의 한이라는 정체성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대한, 즉 위대한 한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단순한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만이 일통되어 만들어진 하나된 민족, 그 통합의 긍지가 듬뿍 담긴 상징이 바로 대한인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4장, 세계 속의 정체성 코리아입니다. 이 세 번째 기둥에는 동아시아 고대 제국과 얽힌 진짜 기막힌 역사적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고려하면 918년에 왕건이 세운 그 고려를 딱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역사적 기록을 제대로 파보면요. 이 이름은 그보다 수백 년 전인 고구려의 거대한 제국 시절에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5세기에 일어난 대반전인데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제국의 공식 국호를 고구려에서 고려로 확 줄여서 변경해버립니다. 이게 그냥 이름 글자 수를 줄인 게 아니고요. 장장 140년에 걸친 고구려 최전성기 그 황금시대의 찬란한 개막을 알리는 엄청난 선포였던 거예요. 에이, 설마 하시죠? 1979년에 발견된 충주 고구려비에 그 빼박 증거가 정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에 분명하게 스스로를 고려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교과서에서 크게 안 다뤄서 우리가 잘 몰랐던 거지 사실 고구려는 멸망할 때까지 스스로를 고려라고 불렀던 겁니다. 장수왕이 이룩한 이 거대한 고구려의 역사가 있었기에 훗날 왕건이 새 나라를 세울 때 우리도 그 위대한 고구려를 계승하겠다 하며 주저없이 국호를 고려로 채택한 겁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통해 이 이름이 세계로 뻗어나가며 오늘날의 코리아가 된 거고요. 요약하자면 장수왕이 계칭한 고려가 왕건의 고려가 되어서 온 세상에 널리 떨친 이름, 그게 바로 코리아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5장, 완성된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 고대에서 시작된 이 실타래들이 오늘날 어떻게 하나로 딱 묶일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세 개의 이름은 결코 우연히 튀어나온 무작위적인 단어들이 아니에요. 조선은 이 땅의 최초의 국가를 의미하는 기둥이고, 대한은 일통삼한으로 묶어낸 통합된 민족의 상징이며, 코리아는 장수왕과 왕건으로 이어지는 찬란한 세계적 위상을 담은 기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 중 어느 딱 하나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최초의 국가라는 역사적 자부심, 수많은 위기를 넘어 하나로 뭉친 민족의 그리고 전 세계가 기억하는 영광스러운 글로벌 유산. 이 세 가지가 아주 촘촘하게 직조되면서 현대의 다채롭고 복합적인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완성한 겁니다. 자, 오늘 조선, 대한, 그리고 코리아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 함께 파헤쳐 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이 세 가지의 튼튼한 역사적 기둥이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의 통합된 미래를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빚어내게 될까요? 그 미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 될지 한 번쯤 즐겁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